안녕하세요. 전업 투자하는 아침의 전투주부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남편이 언제부턴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면서 요 근래 이비인후과, 호흡기 내과 등을 다니면서 검사비에 약값에 많은 돈을 지출했는데요. 병원에선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문제가 없으니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AI에 물어보니 신경과 또는 정신과를 권유하더군요. 호흡기 내과에서도 폐는 깨끗하니까 정신과에 가서 스트레스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반신반의해서 조언을 깊게 새겨 듣지 않았죠. 어느 날 숨쉬기가 심각하게 어려워져서 회사를 조퇴하고 급히 신경과 의원을 찾아갔는데 검사 결과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계에 교란이 생겨 몸속 신호등 체계가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50대 50으로 티키타카 해야 하는데 교감신경 기능에 거의 100이 몰빵되어 있다는 거죠. 가령 목이 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고 나면 갈증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 신호가 어디선가 가로막히는 겁니다. 신호를 못 받았으니 교감신경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목말라, 물 마셔 물.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상태인 겁니다. 쉴 새 없이 신호를 쏟아대니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지 이런 교란된 증상들이 호흡기, 심장 등등 몸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신경과에서 약을 처방받은 뒤에야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바로 원인이었던 거죠. 그동안 내색도 하지 않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아내로서 정말 미안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남편의 병은 최근 하루 이틀의 스트레스로 생긴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원인들이 누적되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5, 6년 전 직장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아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과로 수면 부족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처음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한 증상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진급 스트레스, 나르시시스트 인간을 상대해야 하는 문제, 모아둔 용돈을 모두 털어놓고 빚까지 얹어서 샀던 비트코인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에 익숙해져서 스트레스가 누그러졌다고 생각했지만 몸 어딘가에는 지금까지 흉터처럼 남아 있었던 겁니다. 상처가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만큼 치료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래서 스트레스가 무서운 건가 봅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동안 의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 환자분과 비슷한 증세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주식 투자 스트레스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더군요. 아마 최근 상승장에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힘드셨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저 또한 최근 시장에서 손실을 본 뒤 우울한 날들을 보냈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깊어지지 않게 나름 방어 전략을 짜두고 실행해서 그나마 이 정도로 그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하느라 건강에 손실이 생기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올해는 저희 부부 둘 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해입니다.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진 걸 계기로 얼른 예약을 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좀 더 투자해서 기본 검사에 심장 CT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검사만 전문으로 하는 센터를 알아보고 예약을 했는데요. 대장 내시경용 장 정결제를 택배로 보내주더라고요. 전에는 약 받으러 병원 가서 의사 얼굴 한번 보고 진료비까지 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하고 인터넷으로 문진표 작성하고 약값 송금해서 택배로 약을 받으니 편합니다. 검진 결과지는 종이와 모바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모바일을 신청했습니다. 검사 전문 센터를 처음 경험한 소감을 이야기하자면 검사 절차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나 자신이 마치 커다란 기계 속에 들어간 느낌이랄까?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 나오는 선미가 비누를 먹고 있는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 정보가 입력된 카드 하나 들고 이 검사실, 저 검사실, 정해진 동선 따라 안내받은 대로 움직이고 대기했다 들어가고 대기했다 들어가고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병의원에서도 그러기는 했지만 규모가 큰 곳에서는 느낌이 많이 다르더군요. 검사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공장의 기계 부속 같은 느낌입니다. 그 느낌만 빼면 검사 시설이나 체계 자체는 좋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사 결과가 무난하게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데다가 사람 상대를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있어서 두 사람의 스트레스 증세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어머님이 먼저 심하게 겪으셨고 그때도 일반 내과병원에서는 해결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비슷한 증상으로 신경과를 방문한 뒤 답을 찾아내면서 어머님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 덜 노출돼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지 않으니까요. 이웃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에너지를 쓰지도 않고요. 성격도 나쁘게 말하면 둔한 편이고 좋게 말하면 쿨한 편입니다. 남편의 도움도 있지만 저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 점이 투자를 하기에는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감정을 배제한 투자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천성이 그런 건지 단련이 된 건지 지금은 원칙대로 사고 파는 일이 조금은 수월합니다. 물리적으로 고장난 곳이 없어도 정신이 신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남편의 사례를 통해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될까 무서워지기도 했어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다시 봐야 되는데 투자에 성공해서 좋은 집도 사고 나중에 공익사업하는 꿈을 이루는 것도 봐야 하는데 제발 아프지 말아요 우리.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시어머니 생신맞이 겸 남편 요양차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리 편한 곳은 아니지만 시댁과 사이가 좋은 편이라 나름 잘 쉬다 왔지요. 시골의 맑은 공기도 마시고 가뭄이 한창이던 중에 때마침 단비도 내려서 마당에 타프를 치고 우중 캠핑도 즐겼습니다. 잠깐 빗소리 듣고 가시죠. 빗소리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셨다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는 하락장을 경험할 때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몰빵은 절대 안 된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 상승세는 끝납니다.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를 하락장에 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현금성 자산이나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배분해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잭팟을 터뜨리는 상승장의 한가운데에서는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요. 방어자산을 쌓는 행위가 우습게 보입니다. 그렇게 분산해서 언제 부자 될래 하는 조롱이 난무합니다. 남들이 5배, 10배씩 자산을 뻥튀기 할 때 분산 투자자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초라합니다. 그러다 폭락 한 번에 몰빵 투자자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나 상품에 강한 믿음이 있고 손실을 오래 버틸 자신이 있다면 몰빵해도 됩니다.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 있다면 존버해도 됩니다. 저 자신에게 실험한 결과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적어도 한 번 이상 실패를 경험해보니 나의 투자 성향이 보이고 시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한 자산에 강한 믿음을 가질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 믿음으로 변동성의 파도를 이겨낼 체력도 없습니다. 한때 사랑에 빠졌던 비트코인으로 그랬습니다. 시장의 신호가 아닌 미래의 확신만 가지고 큰 비중을 실었다가 1년째 손실을 버티는 중이거든요. 어차피 사이클대로 가는 거 잠깐의 하락장이야 잘 버텨낼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시장의 소음에 확신은 출렁다리처럼 흔들리고 다시 예전처럼 상승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떨고 손실도 스트레스도 누적됩니다. 제 남편은 존버를 잘합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버티는 동안 스트레스에 온몸이 찔렸나 봐요.
내색하지 않아서 잘 버티는 줄 알았는데 몸은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투자를 잘해서 남편 고생 안 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질 않으니 속상합니다. 아무리 강성 T인 저라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속이 썩어납니다. 그래서 미리 세워둔 매도 전략을 두 눈 질끈 감고 실행한 뒤 되도록 시장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미뤄둔 독서를 하든가 평소 안 하던 짓을 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당장 별로 쓸 곳도 없는 외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손 안 대던 구석진 곳을 청소한다든지, 평소 안 만들어 본 요리를 창조하거나 재료를 응용해서 실험한다든지, 서랍을 괜히 한번 정리한다든지. 며칠 전에는 어머님께 배운 물김치를 처음으로 담가 보았습니다. 실온에 하루 숙성하고 맛을 봤는데 저조차 깜짝 놀랄 맛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재료 몇 개 빠뜨리긴 했어도 숙성이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김치는 숙성해서 먹는 음식이라 담근 직후에는 숙성 이후의 맛이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담금주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요. 흡사 투자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 뒤에 진국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저희들에게도 좋은 시간은 있었습니다. 호리병 속 손에 쥔 먹이를 포기하지 못해 사냥꾼에게 잡혀버린 원숭이처럼 고점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해 그 시절이 끝나버렸을 뿐이죠. 비트코인 손실로 경험치는 또 올랐으니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그때 얻은 교훈으로 저는 몰빵 투자와 물타기를 최대한 지양합니다.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나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었고 여전히 시행착오 과정 중이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겠죠. 완벽하게 피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타인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피하거나 부딪히는 수밖에 없겠지만 투자는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오래오래 투자하려면 스트레스에 익숙해지기도 해야 할 것이고 극복해내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찾아낸 방법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분산 투자이고 또 하나는 분할 매도입니다. 손절이건 익절이건 기준선을 정해놓고 가격이 그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씩 팝니다. 익절을 안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 요인이 되더군요. 익절하고 나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 보면 배 아프죠. 그래서 한 번에 다 팔지 않고 분할 매도해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때 팔지 말 걸 하는 마음이 들겠지요. 그땐 통계를 봐야 합니다. 익절 후 오른 경우가 더 많았나 떨어진 경우가 더 많았나. 내가 익절한 종목은 죄다 오르더라 하는 분은 오른 사례만 골라 기억에 남겨두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설사 오른 사례가 실제로 더 많았더라도 내 손을 떠난 이상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얼른 눈을 돌리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일도 투자도 중요하지만 투자 자산 1순위는 바로 건강입니다. 마음도 다치기를 반복하면 몸에 진짜 상처가 생깁니다. 자신을 꼭 돌보세요. 꼭!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